여보,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38년이에요. 38년 동안 당신의 폭력과 외도를 견뎌왔어요. 시끄러워. 내가 언제 폭력을 썼다고 짓거리는 거야? 제 몸에 남은 이 멍들은요, 당신이 술에 취해 날린 주먹의 흔적이에요. 그깟 멍 가지고 넌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기나 해? 알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릴 이유가 돼요? 가족, 네가 제대로 했어야지. 밥은 제때 못 해오고 집은 엉망이고. 당신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민우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수연이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애들 얘기는 꺼내지 마.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줄도 모르는 새끼들인데. 돈이요? 그 돈으로 술 마시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내 사생활을 왜 들쑤시는 거야? 사생활이요? 당신 와이셔츠에 묻은 립스틱 자국, 늦은 밤 오는 문자들 다 알아요. 그래서 어쩌겠다고? 넌 나 없인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그만할 거예요. 더 이상 당신 뜻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웃기지 마. 넌 나 없이 어떻게 살 건데? 돈은, 집은 다 내 거잖아. 아니요. 우리가 함께 일구어 온 거예요. 제게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이혼하고 싶어요. 뭐? 이혼?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꺼내? 네. 이혼해요. 더 이상 당신의 폭력과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넌 절대 그럴 수 없어. 내가 허락할 것 같아? 당신 허락 필요 없어요.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더 이상 당신 협박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예요. 넌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테니까. 그럼 한번 해봐요.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줄게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너 지금 나를 화나게 하고 있어. 이렇게 나오면 너도 좋지 않을 거야. 협박해봐요. 이제 당신 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38년이면 충분히 참았어요. 너가 참긴 뭘 참아. 내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희생이요? 매일 밤 여자들과 술에 쩔어 들어와 폭력 휘두르는 게 희생이에요? 닥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당신과의 결혼 생활도 이제 끝이에요. 이 고통도 모두 끝낼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9세 박미숙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박미숙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박미숙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9살이 된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조금은 떨리네요.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한숨이 먼저 나오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며 담담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38년간의 결혼 생활. 그 시작은 서울의 작은 중소기업에서였죠.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긴 여정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25살, 한창 꿈 많고 열정 넘치던 그 시절에 저는 회사에 다니며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미수가 오늘 서류 정리 좀 해줄 수 있어? 그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었던 그 사람은 제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았죠. 키가 크고 목소리도 중후한 데다 사업 수완도 좋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전 그가 제 운명의 남자라고 믿었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제와 후회해봐야 무엇하겠어요. 그저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처음엔 정말 달콤했어요. 사장님과 직원이라는 관계 때문에 우리의 연애는 비밀스럽게 시작됐죠. 퇴근 후 몰래 만나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이면 한강변을 걸으며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미수가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콩닥거리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네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우리 사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사장님하고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거야?
너 미쳤니? 친구들은 만류했고 부모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래도 저희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했어요. 결혼식 날 그의 눈빛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제 손을 꼭 잡고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네요. 그땐 정말 그 말을 믿었죠. 하지만 세상 일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커피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 퇴근 후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의 일과를 나누는 그 소소한 일상이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남편의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 생활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퇴근이 늦어지는 정도였죠. 여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이런 전화를 받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래도 전 이해하려 노력했죠.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건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골프나 회식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죠. 그래도 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애써 눈을 감았죠. 하지만 가끔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나는 향수 냄새, 그리고 밤마다 자주 울리는 문자 소리,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여보, 요즘 많이 바빠요? 조심스레 물어봐도 그는 짜증만 냈죠. 일하는 사람 방해하지 마. 당신도 알잖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점점 작아져만 갔어요. 어느 날부턴가 제 의견을 말하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우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였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땐 미처 알지 못했죠. 앞으로 펼쳐질 더 큰 폭풍우를.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 10년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더 늦은 시간에 남편이 들어왔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걱정되는 마음에 다가가려는데 그만 남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보인 메시지.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순간 온몸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시끄러워! 너가 할 필요 없어!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그저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제 남편이 저를 때렸다는 게. 여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울먹이며 물었지만 돌아온 건 또다시 날아오는 손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폭력을 경험했어요.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졌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봐.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사과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그래, 실수였을 거야.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다시 있을 리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남편을 용서했죠. 하지만 그건 길고 긴 악몽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 후로 남편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고 빈도도 잦아졌어요. 처음엔 술에 취했을 때만 그랬는데 나중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손찌검을 하곤 했죠. 집에만 있으면서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런 말과 함께 발길질과 주먹이 날아오는 게 일상이 되어갔어요.
그래도 전 참았어요. 내가 더 노력하면 달라질 거야. 그렇게 믿으며 버텼죠. 어느 날은 제가 저녁 준비를 조금 늦게 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폭발했어요. 넌 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소리를 지르며 식탁을 엎었죠. 접시가 깨지는 소리에 놀라 어린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죠. 아이 앞에서는 이러면 안 돼. 하고 생각했지만 남편을 말릴 용기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10년, 20년. 세월이 흘렀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죠. 남편의 폭력은 점점 더 잔인해졌고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어요. 밖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로 보였겠지만 집 안에서의 저는 그저 잔인한 폭력의 희생양일 뿐이었죠. 엄마, 우리 도망가자. 커가는 아이들이 저에게 속삭이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혼한 여자라는 낙인이 두려웠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울 자신도 없었죠. 그래도 이건 제 큰 착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용기를 내 탈출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땐 그럴 수 없었어요. 남편에 대한 미련,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올가매고 있었거든요. 매일 밤 오늘로 끝내자고 다짐하면서도 아침이 되면 또다시 현실과 타협하곤 했어요. 그렇게 저희 38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을 위해 버텼어요. 조금만 더 참자. 애들이 크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이들이 자랄수록 가정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져만 갔어요. 집에서는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남편이지만 남편의 사업은 계속해서 잘 됐어요. 주변에서는 부러워하는 눈길을 보내곤 했죠. 사장님 참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회사가 승승장구한다면서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건 절반의 진실일 뿐이에요. 라고 외치고 싶었죠. 사업이 잘 될수록 남편의 폭력은 더 심해졌어요. 마치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어내는 것 같았죠.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줄 알아? 넌 그저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날들이 늘어났어요. 사업 성공이 우리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었던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났죠.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이 또다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딸이 나서더라고요. 아빠, 그만해! 엄마한테 도대체 왜 그래? 순간 남편의 손이 딸아이를 향해 날아갔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끓어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내 아이들까지 망치게 할 순 없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해졌죠.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온갖 생각이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결국 그날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죠. 남편의 폭력은 계속해서 더 심해졌고 세월이 흐르면서 더욱 예측할 수 없게 변해갔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어요.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조심스레 물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폭발했어요. 시끄러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소리를 지르며 거실 탁자를 엎었어요. 알고 보니 회사에서 큰 계약을 놓쳤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힘내요.
위로의 말을 건넸는데 그게 오히려 화를 돋웠나 봐요. 남편은 제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소리쳤어요. 너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밖에서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 손목이 비틀리는 아픔에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죠. 그런가 하면 다음 날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여보, 어제는 내가 좀 심했지?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꽃다발을 들고 와서 사과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또다시 희망을 품었죠. 하지만 그건 잠시일 뿐이었어요. 폭력의 이유는 점점 더 사소해졌어요. 한 번은 제가 남편 와이셔츠의 단추를 잘못 채워 다렸다는 이유로 화를 냈어요. 넌 이것도 제대로 못해? 잘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러더니 그 와이셔츠를 찢어버리고 제 얼굴에 던졌죠. 순간 와이셔츠의 단추가 제 눈가를 스쳐 상처가 났어요. 놀란 얼굴로 남편이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죠. 하지만 병원에서도 실수로 문에 부딪혔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어요. 남편의 눈치를 보는 게 일상이 되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늘 긴장하고 있었죠. 때로는 제가 요리한 음식에 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날은 제가 친구와 통화하는 시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폭력이 이어졌어요. 폭력과 사과, 그리고 또다시 폭력으로 이어지는 끝이 없는 순환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언젠가는 변할 거야.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날이 올 거야.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의 폭력은 더욱 교묘해졌어요. 이제는 눈에 띄는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 조심하는 것 같았죠. 대신 정신적인 학대가 심해졌어요. 넌 아무것도 못해. 내가 없으면 넌 길거리에 나앉을 거야. 이런 말들을 매일같이 들으니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았어요. 자존감이 바닥을 쳤죠. 어느 날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서 화장도 조금 하고 예쁜 옷도 입고 나갔었죠. 돌아왔을 때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나고 온 거야? 의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며 추궁하는 거예요. 여보, 그냥 고향 친구 만나고 왔다니까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손이 제 뺨을 때렸어요. 거짓말 하지 마. 너 바람났지? 그렇게 꾸미고 나가더니. 남편의 고함 소리에 온 집안이 떠나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옷장 안에 숨어 밤을 새워야 했어요. 남편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는 점점 더 자유를 잃어갔죠. 아이들도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아들은 대학에 가면서 집을 나갔고, 거의 연락도 하지 않았죠. 딸은 집에 있긴 했지만, 늘 불안해하고 우울해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이사 가면 안 돼? 딸이 물을 때마다 저는 대답을 피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신 것 같았죠. 여보, 괜찮아요? 걱정되는 마음에 다가가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고서는 내가 왜? 너 같은 거랑 결혼을 했을까? 남편의 눈빛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도망갈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평생을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제가 혼자 살 수 있을까?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절 붙잡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정말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대로 계속 살다간 제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어요.
비상금도 모으고 혼자 살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하지만 이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남편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다며 2박 3일 집을 비우게 됐죠.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딸과 오랜만에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너무 힘들어. 주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며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고 벗어나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죠. 여보, 당신이 왜 여기에? 놀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둘이 뭐 하는 거야? 무슨 얘기하고 있던 거야? 알고 보니 남편은 갑자기 출장이 취소돼서 돌아온 거였어요. 그 순간 남편의 눈에서 의심과 분노가 번뜩였어요. 남편은 비틀거리며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끔찍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죠. 둘이 무슨 꿍꿍이야? 내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어? 남편의 손에 술병이 들려 있었고 그걸 위협적으로 흔들며 우리를 노려봤어요. 아빠, 제발 그만해. 엄마하고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주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닥쳐!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술병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병이 깨지는 소리에 저와 수연이는 움찔했죠. 남편은 제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어요. 넌 내 거야! 알겠어? 넌 영원히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남편의 소나귀에서 팔이 아팠지만 저는 참았어요. 주연이가 겁에 질린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여보, 제발 진정해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얘기! 무슨 얘기? 나한테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넌 절대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어! 남편의 고함 소리에 온 집안이 떠나갈 것 같았어요. 주연이는 겁에 질려 구석으로 물러섰고 저는 그저 남편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또다시 폭력의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남편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고 우리의 자유는 더욱 제한됐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을 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남편이 나가고 나서 저는 온몸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느꼈어요. 어젯밤의 일로 머리가 지끈거리고 어지러웠죠. 하지만 저는 딸이 걱정할까봐 아픔을 참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나빠졌어요. 갑자기 심한 두통이 찾아왔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죠. 주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저는 괜찮다고 하려 했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주연이의 놀란 비명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더니 곧 의식을 잃었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병원 침대 위였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빨리 병원에 온 덕분에 큰 수술 없이 응급처치로 위기를 넘겼지만 당분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병실에 누워 있는데 수연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 죽는 줄 알고 나 너무 무서웠어.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변해야 해. 이대로는 안 돼. 며칠 후 병실에는 딸과 급히 달려온 아들이 와 있었어요. 민우는 제 소식을 듣고
직장에 휴가를 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그 집에서 제발 나와. 작은 집 전세라도 구해서 우리 셋이 살자.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정말 안 그럴게.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아이들은 남편을 보자 표정이 굳었어요. 아들은 남편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죠.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가 이렇게 된 게 아빠 때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남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건 아빠하고 엄마 둘의 일이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용기 내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우리 이혼해요.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눈에서 분노가 번뜩였지만 이번엔 제가 물러서지 않았어요. 38년 동안의 고통, 그리고 제 아이들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제게 용기를 줬죠. 그렇게 힘들고 지옥 같던 저의 38년의 결혼 생활을 드디어 병실에서 막을 내릴 결정을 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제 옆에는 든든한 우리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법정에서 밝히기로 한 거죠. 처음엔 너무나 두려웠어요. 하지만 아들과 딸이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죠. 엄마, 걱정 마. 우리가 다 증언할게. 민우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첫 재판 날 법정에서 남편을 마주했을 때 제 심장이 요동쳤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더 이상 그에게 위협받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남편은 여전히 뻔뻔한 태도였어요. 무슨 소리야? 난 그저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을 뿐이야. 그의 말에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죠. 하지만 우리 쪽 변호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그리고 아이들의 증언까지.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피고는 38년간 원고에게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정폭력이며 원고와 자녀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겼습니다. 우리 변호사의 말에 남편은 폭발했어요. 거짓말이야. 다 이 여자가 꾸며낸 거라고. 재판장이 남편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난 이 가정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 내가 가정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며 힘들게 일하며 살아왔는데.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겠구나. 재판이 진행될수록 남편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너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 너가 나를 더 생각하고 가정에 더 충실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또 다른 폭력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제 삶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주눅들지 않고 용기를 냈어요. 아들과 딸이 증인석에 섰을 때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이들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털어놓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한 번도 사랑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폭력과 공포뿐이었죠. 딸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마지막 재판 날 판사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피고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인정됩니다. 이에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며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명합니다. 그 순간 38년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비열한 모습이었어요. 내가 왜 위자료를 줘야 해? 이 집구석 망하게 만든 게 전현 때문인데. 법정을 나서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이 지옥에서 끝이구나.
그렇게 판결이 나고 나서 재산 분할 과정이 시작됐어요. 남편이 그동안 자기 명의로 모은 재산이 꽤 있었거든요. 아파트 2채, 제주도의 별장, 그리고 상당한 액수의 예금과 주식이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발악했어요. 이건 다 내가 번 돈이야. 네가 뭘 했다고 이걸 가져가려고 해? 재판장 앞에서도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남편을 보며 저는 그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입니다. 피고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게 아니에요.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무슨 소리야? 이 여자는 집에서 밥하고 청소나 했지. 무슨 돈이 있고 재산이 있다는 거야? 그 말에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당신이 밖에서 일할 동안 저는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당신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엄연한 노동이에요. 재판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원고 말씀이 맞습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도 인정해야 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남편의 태도와 결혼 기간 동안 제가 겪은 고통을 고려해 재산을 6대 4로 저에게 60%를 분할하라고 판결했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불만을 토로했어요. 이게 말이 돼? 내가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을 이렇게 가져간다고? 저 여자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때 민우가 나서서 말했어요. 그 돈의 절반은 엄마 몫이에요. 엄마가 지금까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남편은 민우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법원을 나설 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거든요. 주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새 출발하는 거야. 우리가 엄마 곁에서 힘이 되어 줄게.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법원 앞 계단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 제 앞날처럼 느껴졌죠.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저희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되었죠. 이혼 소송이 끝나고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으로 조용한 교회로 이사했어요. 작은 정원이 있는 아담한 전원주택이에요.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아요. 아들은 착하고 상냥한 며느리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주말에 바쁘지 않으면 저희 집에 와서 저와 함께 식사를 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기쁜 소식도 들었어요. 제가 곧 할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손주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쁠지 벌써부터 하루하루를 설레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딸도 요즘 신이 나 있어요. 1년 넘게 만난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 전에 인사드린다고 같이 집에 왔더라고요. 참 듬직하고 매너 좋은 청년이에요. 딸의 눈빛이 그렇게 반짝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엄마,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게. 주연이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사실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심한 가정폭력을 겪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부정적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은 각자의 삶과 가정을 꾸려가고 있고 저 또한 제 삶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죠. 꽃꽂이 교실에 다니고 있는데 제 솜씨가 일취월장하고 있답니다. 아들 집들이 선물로 제가 직접 만든 꽃바구니를 선물했는데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열심히 만든 보람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매일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가끔은 힘든 날도 있어요. 수십 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쌓인 습관과 악몽 같았던 기억들이
하루 아침에 바뀌거나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에 깜짝 놀라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전문 상담사님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 나이 또래 이혼한 여성들을 위한 모임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다 보니 제가 그분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미숙 씨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가 나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해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자.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말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즐거워요. 물론 완벽한 삶은 아니에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고 극복해야 할 두려움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충분히 강하다는 걸. 그리고 제 곁에는 든든한 가족이 있다는 걸. 69년 인생에서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거든요. 이제부터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장이 시작될 거예요.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아이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딸의 결혼식도 머지않아 보게 될 것 같고요. 제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것, 손주에게 털실로 짠 옷을 선물하는 것, 정원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를 하는 것. 이런 소소한 꿈들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행복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박미숙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사연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쩌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이야기입니다.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폭력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한 여성의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작은 관심과 지지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때 이런 아픈 사연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